코로나19 상황 속 우리의 일상에 가장 깊게 파고든 단어는 무엇일까요? 비대면, 언택트가 아닐까요? 코로나19의 전염력은 역대 전염병 중 가장 위험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인류가 선택한 방법은 과학기술을 통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입니다. 불가능할 줄 알았던 언택트는 이미 우리 삶에 깊이 뿌리내렸고 우리는 빠르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온라인 수업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행사는 기계 속 화면으로의 장소 이동이 일어났으며 줌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와 같은 화상회의 앱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이후 소통과 연결 자체가 위험인 시대로 변화했습니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교육에 있어서 디지털 리터러시와 상호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가 야기한 비대면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정보의 홍수 속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정보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 정보를 가공하고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줄어드는 소통 속에서 타인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필요성을 내다본 것입니다. 앞으로의 교육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직접적인 소통과 연결 없는 배움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듣고 교육의 나침반 역할을 하고자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우선 한국교원대학교 도고교육과 교수님이신 강태호 교수님과 코로나 이후 우리의 교육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일단 뭐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시작이 됐지만 이게 앞으로 그 상황이 코로나가 끝나도 어쨌든 그 온라인 수업이라는 그 뭐 디지털 상황에 맞춰서 어차피 될 건데 아마 조금 빨라지지 않을까. 전반적으로 보면 그 일단 뭐 이게 1년이 갈지 그 다음에 뭐 내년까지 더 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경험이 교수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그 경험이 그 앞으로의 그 디지털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을 훨씬 더 아마 전체 전면을 하든 아니면 부분적으로 하든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부분은 틀림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점이라면 지금 이제 그 1학기는 파행적으로 이루어졌고 사실 그래서 뭐 강의의 질 문제, 뭐 확보하는 문제 그런 문제도 제기됐고 2학기는 조금 나아졌을 거라고 뭐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2학기는 좀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되는데 1학기는 준비도 없이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문제점으로 본다면 이게 사실은 그 온라인 수업이라는 거는 학교에서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계속 온라인화하는 그러니까 사이버 강의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돈을 절약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대량 그 학생들을 많이 모아서 그 수업을 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교실 공간도 필요 없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강의 수를 줄일 수 있어요. 강사력을 적게 나가요. 강사를 줄일 수 있거든요. 특히나 사립대는 훨씬 더 유리한 상황. 그걸 할수록. 근데 이제 교수님들도 그렇고 강사들도 그렇고 그걸 반대해 왔기 때문에 못했는데 이 상황을 계기로 해가지고 거 봐라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일종의 경영합리화 그런 방식으로 강사도 줄이고 수업수도 줄이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 상황이 되면 이제 안 좋은 거는 이제 강사들 이제 실직자들이 늘 거고요. 그리고 학생들도 이렇게 다양한 수업들을 선택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특히 이제 교양 같은 경우는 그 대량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면 선택을 몇 개만 하면 이제 수업 다 차고 하니까 그만큼 다양한 강의들을 열지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학생들 차원에서도 뭐 편하게 수업 듣는다 하는 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다양한 수업을 못 들으면 그만큼 학생들한테는 뭐 아무래도 이제 손해죠.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학교에 교원대에 온 지가 2004년에 왔으니까 지금 16년쯤 됐거든요.
근데 초창기의 수업하고 이제 그 지금 수업할 때 비교해 보면 뭐랄까 아주 달라진 건 아니죠. 아마 그 16년 동안 점차로 변해왔을 것 같아요. 근데 초반 제가 있었을 때하고 지금 생각을 해보면 학생들의 어떤 대학이라는 곳에 왔을 때 자세 이게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만 해도 대학이라는 곳에 오면 고등학교 때까지 못 해봤던 것들을 해야겠다는 생각 그런 게 강했는데 요즘은 이 대학이라는 게 훨씬 더 이렇게 그 취업을 위한 준비 기관, 그 준비 단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경향적으로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그때 당시보다도 임고 준비 시기도 빨라졌고, 물론 이제 임고 뽑는 인원도 적어졌고 이제 경쟁도 심해졌으니까 그렇기도 한데, 그러니까 대학 생활을 대하는 자세가 실용화됐다고 좋게 보면 그렇고, 나쁘게 얘기하면 대학이 갖고 있었던 어떤 학생들에게 주는 자유, 동아리 이런 등등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 학생들은 이렇게 제끼고 제일 중요한 거는 취업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원대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학교들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현실이 그게 좀 안타깝고 그래요. 제가 여기 학교에서도 수업을 하고 학교 연구실에서도 비대면 하고 이제 집에서도 하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특히 이제 집에서 할 때는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가끔 그런 일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근데 이제 낮에 수업을 하면 택배가 오잖아요. 그럼 배를 누르면 저희 집 강아지는 짖어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막 수업하고 있는 도중에 막 강아지 소리가 나니까 벨소리도 나고 그러면 얘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업하다가 이제 카메라 앞에 데리고서 수업하는 경우도 있었고, 제가 이제 아이폰을 쓰는데 왜 그런지 모르는 게 자꾸 시리가 작동을 해요. 중간중간 아마 저 교양 시간에도 아마 한두 번 그랬을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말하는 도중에 시리라는 비슷한 말이 나왔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자꾸 막 그래서 학생들이 웃고 그러기도 하고, 한 번은 제가 지난 학기 기말고사도 이제 비대면으로 봤는데 이제 줌 수업을 이제 켜놓고서 학생들 이제 시험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비디오를 꺼놨었어요. 근데 오디오도 껐다고 생각했는데 안 끈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앉아 있었는데 그때도 집에서 이제 시험 보고 있었는데 제 와이프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학생들 시험 보는 걸 본 거예요. 이렇게 모니터에. 그러더니 학생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1학년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애기네 파릇파릇하다 이런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순간 학생들이 웃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왜 웃지 하고 있는데 보니까 오디오가 켜져 있더라고요. 아,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 일단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게 이제 대면이 아닌 비대면 강의도 이제 준비한다는 의미죠. 네. 그럴 경우에 이제 당연히 비대면 강의할 때 사실은 화면을 보고서 이제 학생들하고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디지털 상황의 의사소통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사소통에서 문제점이 뭐고 그리고 이런 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또 다른 동료 교사들하고도 이렇게 정보 교환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학생들은 이제 뭐 아무래도 모니터 켜놓고 딴짓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랬을 때 학생들의 어떤 주의를 어떤 식으로 끌 건가 이 문제도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런 수업을 하다 보면 특히 예기치 않게 이상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다른 수업을 듣든지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역량을 키워야 될 것 같고,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워낙 기술적으로 그런 걸 잘 다루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기기를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냥 딱 문제가 생기면 나 몰라라 할 수밖에 없는
안 친한 기계하고 안 친한 사람도 있긴 한데 그런 능력들을 기르는 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그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면 자료들을 이제 그 자기가 만들지 않은 다른 자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와 관련해서 저작권 문제에 대한 어떤 그 굉장히 엄격한 자세가 필요한데 이게 함부로 이제 그 자기가 만들지 않은 자료들에 대해서 뭐 이게 어떤 자료들이다라는 그 생각 없이 학생들에게 보급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아무래도 이제 그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교사들도 그 미디어를 다루는 방식, 그러니까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그 생각들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면들을 많이 그 보완을 한다면 뭐 비대면이 아닌 대면 수업에서도 틀림없이 이제 아마 디지털 자료들을 많이 사용할 거거든요. 예. 그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코로나 상황이 지나간다 해도 틀림없이 온오프 블렌드로 그냥 수업을 한다든지 뭐 필름러닝 같은 거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그때도 유용할 것 같아요. 교수님들도 마찬가지로 교사하고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똑같이 이제 그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고 그 학생들을 대면 뭐 비대면으로 이제 그 수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교수님들이 교사보다도 조금 나이가 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이 뭐랄까 도전하거나 이렇게 어떤 그 혁신하려는 노력이 잘 안 되거든요. 네, 교수님들.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쭉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뭐 그 기존에 그냥 강의식 수업을 하셨던 분들은 이게 강의식이라는 건 학생들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그 반응을 보고 이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나 못한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유연성을 기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적절하게 자기의 강의법을 찾거나 이런 방식으로 노력을 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특히 이제 그 나이 드신 분일수록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그 지난 학기는 어쩔 수 없이 그 비상 상황이니까 지나갔는데 지도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학원도 그렇고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니까 그냥 안 했는데 이제는 그 줌으로 비대면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도 그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이 코로나가 상황이 끝나더라도 학생들이 이제 뭐 지방에 있거나 하더라도 그때 뭐 꼭 그 불러가지고 대면으로 면담을 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비대면으로도 면담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어쩌면 이 코로나가 유익한 면들을 가져다 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지금 교원 선발은 그냥 거의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그 처음에 이제 필기 시험 뽑고 그 다음에 다시 수업 그 시연을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 현장에 나가서 그 어떤 그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현장에서 그 어떤 경험들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시험을 통해서 이제 나가서 이제 그 경험을 시작하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 수업을 그 시연을 하는 그 이게 뭐제 생각에는 그 2차 시험 봐도 굉장히 짧을 거예요. 그거를 좀 이렇게 전체 수업을 그 듣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훨씬 좋을 텐데 그게 이제 뭐 객관성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직 못 하고 있거든요. 예산도 많이 들고. 근데 그런 면들에 대한 어떤 평가 기준도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보면 그 교사가 가져야 될 제일 그 중요한 그 핵심 역량은 사실 전공 지식이거든요. 전공에 대해서
실력이 있어야지 사실은 아무리 뭐 그 교수법이 좋아도 실력이 있는 교사가 제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생각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딱 요즘은 보면 임용고시 위주로만 공부를 하거든요. 과목도 그 과목 그런 과목 외에는 뭐 폐강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그 교과 교육 쪽에만 수업들이 많이 열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교과 내용학에 대한 그 수업들이 많이 폐강되고 그래요. 그리고 교수님들도 그런 그 과목들이 이제 폐강되니까 잘 안 열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좀 깊게 들어가면 학생들이 이제 어려워하니까 그러면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시려고 하는데, 예전에는 훨씬 더 깊은 강의들이 많았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교사가 됐을 때 직접적으로 그 학생들에게 그 내용들을 가르치지는 않지만 자기가 이제 그 사전 지식으로 갖고 있으면 학생들에게 어떤 자신감도 생기고 가르칠 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교수법 관련,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가르쳐야 효과적인가에 대한 어떤 그 고민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와 관련 없이도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이제 아무래도 다문화 사회로 변화가고 있는데, 학생들도 아마 틀림없이 그 다문화 가정 출신들이 점점 많아질 거라고요. 그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들을 조금 더 예비교사들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뭐 차별이라든지 어떤 그 안에서도 이제 아마 왕따라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그 뭐 요즘 종종 문제가 되는 그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문제. 그게 이제 대학교에서도 많이 그 교사 양성할 때 많이 그 수업들도 있어야 되고 다른 그 교육 프로그램들도 많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뭐 교사 재교육이든 아니면 연수든 이런 방식으로든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상입니다. 그 다음으로 현직 교사 한 분을 섭외하여 코로나 이후 우리의 교육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지금 3분의 1은 등교고 3분의 2는 원격 수업을 합니다. 제가 맡은 1학년은 9월 달에는 일주일만 등교를 했고요. 이런 원격 수업의 장점은 예기치 않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점이지만 등교 수업의 효과를 따라가기는 아무래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격 수업을 보완하여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이때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차이라고 한다면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의 차이가 되겠네요. 과거 등교 수업 때는 등교 수업 때 할 수 있었던 다양한 형태의 수업이나 학교 활동들을 원격 수업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는 과제 제출을 해야 출석을 인정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과제 제출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과제 제출 중에는 그날 학습한 내용을 필기하여 사진을 찍어 제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학생이 사진을 확인하지 않고 과제와 전혀 관계가 없는 엉뚱한 사진을 제출하여 교과 선생님에게 크게 꾸중을 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원격 수업은 앞으로 피할 수 없는 수업의 유형일 것입니다. 이러한 원격 수업의 성패는 학생들과의 원활한 소통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교 시 얼굴을 맞대고 활동하면 쉽고 효과적이지만 코로나 시대에는 대면 수업이 어려우므로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학생들과 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비교사들은 교과 지도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기자재의 능숙한 사용, 적절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교사는 학습 지도를 위해 적절한 원격 수업 자료를 제작하고 그 내용을 전달할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는 데 익숙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학습에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진정한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가 필요합니다. 학부모는 학교와 교사를 믿고 자녀들이 학습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자녀들의 학습 과정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새로운 수업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고, 원격 수업을 하는 동안 교사들은 학교에서 쉬고 있을 거라는 오해와 불신이 불편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아도 교사들이 학교에서 해야 할 일들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출석 동료와 과제 확인 등등. 이를 위해 한 학생에게 하루에 10통 이상의 전화를 한 적도 있고 밤 11시까지 과제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교사들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쌍방향 실시간 수업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지요. 코로나 이후 우리의 교육이라는 주제는 다음 영상까지 이어지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